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B급 세계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알고 나면 꼭 써먹고 싶어지는 역사 잡학사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실려있는 역사적 사실 자체도 재밌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재미있게 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책 내용이 대부분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대화에서 공유해보기 좋은 내용들 위주로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의 역사, 도대체 우리 인류가 어떠한 계기로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게 됐는가.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지만 이러한 색안경을 역사적으로 처음 쓴 시대는 송나라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세기 송의 판관, 재판관이죠. 여기 판관 포청천도 있는데 부정부패를 막 단칼에 해결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TV 시리즈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아마 포청천도 이러한 색안경을 끼지 않았을까. 신문 중에 그 죄인에게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관이 신문을 하는데 관찰을 하잖아요. 뭐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죄수가 나의 눈빛을 또 바로 보고 있으면 잘 판단이 안 되죠. 평온하게. 그래서 이제 판관이 자기 눈을 가리기 위해서 색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도에 막 전투기가 개발이 되잖아요. 미국에서 군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조종사들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띵 한 거죠. 막 설사하고 구토하고 막 어지러워지고, 그 원인이 뭐냐? 강력한 태양광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갑자기 가다가 태양광선이 이제 해 질 때 보면 직선으로 딱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띵 할 때가 있는데, 높은 고도에서 장애물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선을 직접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선글라스라고 합니다. 유리에다가 뭐 초록색을 처음에 입혔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군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제작한 회사에서 야, 이거 일반인들에게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레이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글라스를 홍보할 필요도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왜냐? 당시에 군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메가더 대장이 항상 이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전달이 되면서 이제 레이벤 발음을 더 쉽게 하면서 이게 이제 라이방이 된 거죠.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선글라스를 라이방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라이방이라는 이런 영화도 과거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의 기원.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곤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몽고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당시의 소고기는 이렇게 썰어서 그냥 구워 먹는 거지 이렇게 다지거나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몽고에서 얇게 저며서 다지는 거죠. 많은 양념하고 이렇게 다져서 생으로 먹는 거예요. 육회로. 병사들이 이제 많고 침략 전쟁을 많이 하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해요. 헝가리는 이제 훈족이 침입을 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지금 헝가리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전통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타타르 스테이크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몽골의 양념 육회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먹었나 봐요. 그거를 함부르크 상인들이 고깃집 장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좀 맛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생으로 먹는 거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에 구워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게 됐는데, 이제 그런 독일의 함부르크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했겠죠. 전 유럽에서 막 많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음식을 해 먹다가 1904년도에 이제 세계 박람회에서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다진 고기를 이제 빵에다 끼워서 먹는 음식, 이게 이제 선보였다고 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서 오늘날의 햄버거와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여기에 닭을 넣으면 치킨 버거가 되고 뭐 치즈를 넣으면 치즈 버거가 되는데, 그러면 햄버거는 햄을 넣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햄버거의 어원은 이제 함부르크.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스펠링은 거의 똑같죠. 그죠? 함부르크에서 먹는 그런 음식에서부터 발생이 됐다 해서 햄버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햄버거를 세계적으로 퍼뜨린 거는 맥도날드죠. 1937년도에 맥도날드 형제가 셀프 서비스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을 창업을 하고, 캘리포니아 그 일부 지역에서만 잘 된 거예요. 근데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전국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제안을 해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맥도날드로 발전을 하게 됐죠. 땅은 국가의 기반. 책을 보다가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 국명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라의 국명이 누구네 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 땅 하면 뭐예요? 랜드가 붙는 나라 이름 되게 많죠.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핀란드는 핀이 호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호수가 있는 땅, 그래서 핀란드가 된 거고, 아이슬란드, 폴란드, 도이칠란트. 그러니까 독일도 자국어 발음으로 하면은 도이칠란트, 란트가 랜드라는 뜻이랍니다. 스위스도 자국어로는 스위츠란트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땅의 의미죠. 그리고 IA, 그다음에 CIA, 이게 이제 땅을 의미하는 전미어라는 거예요. 이게 붙는 나라들 굉장히 많죠. 로마가 이쪽 침략을 해서 이건 로마의 땅이다 해서 만든 나라가 루마니아,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된 거죠. 불가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스페인도 에스파냐라고 하죠. 그죠? 끝에 A로 끝나죠.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이게 다 땅을 의미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여기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갈라지면서 뭐 펀잡, 한 세 가지 지명의 앞자를 따서 파키스탄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누구네 땅 이것보다는 그 지역명을 합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는 이런 땅을 붙인 국명은 없고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거나 그런 국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흥미로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돈가스는 제국주의의 산물. 이렇게 먹는 얘기가 아무래도 흥미롭죠. 햄버거에 얘기도 했는데, 돈가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흔하게 즐겨 먹는 음식인데 이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서구화에 전력을 다하죠. 부국 강병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의 덩치를 키우자. 서양 애들하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일본인들이 왜소하니까 이게 힘으로도 딸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쫓아가야 되겠지만 체격도 좀 쫓아가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서양 애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일본인들도 자, 고기를 많이 먹게 해라. 천황이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죠. 앞으로 자, 소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라. 국민들에게. 근데 국민들한테는 이 육류를 섭취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7세기 일왕이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고 그때 살생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면면이 어떤 전통적으로 육류를 꺼리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고 이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군인들부터 먹이는 거예요. 병사들부터 막 소고기 먹이고 했는데 이게 막상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좋은 거예요. 병사들이.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야, 이거 맛있네 하고서 열심히 먹고서 제대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야, 이 소고기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예찬론을 펼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장사를 하려는 요리사들, 물론 국가의 명령도 있었겠지만 장사도 해야 되니까 이 고기 요리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까? 우리 일본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일본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쌀밥을 먹으니까 고기하고 쌀밥을 같이 먹는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돈가스. 그잖아요? 돼지고기 튀긴 거에다가 쌀밥, 소고기 전골, 스키야키라고 하죠. 카레라이스, 카레에도 이렇게 고기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규동도 그런 것 같아요. 규동이라는 게 덮밥이잖아요. 소고기 덮밥. 이것도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이러한 음식들이 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메이지 유신의 어떤 제국주의적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것들의 산물이었다는 거, 흥미로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치를 상징한 음료 환타, 또 먹는 얘기네요, 그죠? 환타가 그 나치,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나치를 상징하는 음료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 보고 깜놀랐어요. 왜냐, 저 어렸을 때부터 환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무슨 히틀러의 음료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매년 300만에서 400만 병 정도를 소비할 정도였고, 1930년도에 독일에서만 공장이 무려 3, 40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는 본사에서 원액을 받아다가 제조를 하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원액을 공급을 안 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미국하고 무역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히틀러 본인도 콜라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많이 마셨는데, 더 중요한 건 독일 병사, 젊은 병사들이 그렇게 콜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막 중독될 수준으로. 근데 이걸 못 마시니 이게 또 전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독일의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장이 3, 40개니까 놀릴 수는 없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으니까 우유 찌꺼기에다가 뭐 과일 주스, 섬유질, 탄산가스를 범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판타라는 겁니다. 판타지에서 이름을 만든 거라고 그래요. 판타.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이 판타에 열광을 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나치를 상징하는 음료였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코카콜라 본사에서 가보니까 혐오스럽죠. 이 나치가 즐겨 먹었다는 음료, 판타. 근데 이게 또 마셔보니까 또 이게 맛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인가 본격적으로 판타도 제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주의 전래, 또 먹는 거네요. 소주. 거의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소주가 되겠죠. 과연 소주는 어디에서 왔을까? 뭐 우리가 옛날부터 원래 마시던 그런 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몽고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몽고가 이제 세계 침략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중간에 이슬람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 몽고는 우리도 뭐 막걸리 이런 것처럼 발효주, 마오중라는 이런 뭐 발효주를 마셨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이런 과학 문명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셔도 이 발효주가 아니라 증류주, 끓여가지고 증류해서 만든 그런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몽고 사람들이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신천지죠. 막 도수도 높지. 마시면 빨리 취하고 기분도 더 빨리 좋아지고 맛도 좋고 상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런 증류 기법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돼서 뭐 위스키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 몽고에서 이슬람의 증류 기술을 가지고 고려로 오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몽고 주둔지가 안동 지역이었대요. 뭐예요? 안동 소주. 굉장히 유명하죠. 마셔보면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는데, 그러한 연유로 안동 소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시는 그 저렴한 소주는 그렇게 고급 소주는 아니고, 증류를 해서도 그걸 또 이렇게 희석해서 막 조미료 같은 거 좀 섞고 이런 소주긴 한데, 여하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소주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이슬람, 몽고, 고려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화의 주요 좋은 재밌는 그런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그런 것들 이 책을 통해서 살펴봤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대한 뭐 지식이나 상식, 우리의 삶과 역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얻어보기에 좋은 책 B급 세계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